근데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건 유방암 치료뿐만 아니고 내 삶의 질이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예요. 자, 유방암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 내가 나중에 치료를 다 끝냈는데도 약을 계속 먹어야 하면 어떡하지? 저희 진료실에 엄청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사실 호르몬 양성 유방암인데 사실 유방암 환자의 약 70%가 해당되는 유형이거든요. 그렇죠. 이 유방암의 진행이 비교적 느리고 생존율도 높은 편이죠. 전혀 위험하지 않은 편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한 암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똑같은 유방암인데도 오히려 저 사람은 치료가 빨리 끝난 것 같은데 나는 수술이 끝났는데도 5년, 10년씩 약을 먹어야 할까? 사실 저도 호르몬 치료를 하면서 손가락 관절이 너무 아파서 젓가락질이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심할 때는 비닐 장갑을 끼고 식사를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을 오늘 알려드릴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한 암이라고 알고 있는 호르몬 양성 유방암의 진짜 이야기. 가보시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환자 입장에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유방암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호르몬 치료를 하면서 가장 먼저 힘들었던 증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손가락 관절 통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손이 뻣뻣한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너무 뻣뻣해서 컵을 잡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젓가락질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비닐 장갑을 끼고 식사를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관절 통증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착한 암이라는 표현입니다. 호르몬 양성 유방암은 다른 유방암보다 성장 속도가 비교적 느린 편입니다. 그래서 생존율도 높은 편입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착한 암이라 다행이다. 하지만 이 표현 때문에 오히려 중요한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양성 유방암을 특별히 착한 암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유방암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암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호르몬 양성 유방암은 재발이 늦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 암입니다. 다른 유방암은 보통 치료 후 5년 안에 재발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호르몬 양성 유방암은 다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호르몬 양성 유방암은 진단 후 20년까지도 재발 위험이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은 치료가 끝나는 암이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유방암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재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한 가지 중요한 치료가 등장합니다. 바로 호르몬 치료입니다. 호르몬 양성 유방암은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자라는 암입니다. 그래서 치료의 핵심은 여성 호르몬의 작용을 막거나 몸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을 줄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약이 타목시펜, 레트로졸, 페마라, 레나라 같은 약입니다. 예를 들어 타목시펜이라는 약은 여성 호르몬이 암세포에 작용하지 못하도록 그 작용을 막아주는 약입니다. 반면 페마라나 레트로졸 같은 약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여성 호르몬 자체를 더 강하게 억제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은 주로 폐경 이후 환자분들에게 많이 사용됩니다. 이 약들은 보통 5년 이상 복용하는 치료이고 재발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복용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재발 위험을 약
40% 줄여주는 치료입니다. 사망 위험도 30%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호르몬 양성 유방암에서 매우 중요한 치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부작용입니다. 이 치료는 단순히 약을 먹는 치료가 아니라 몸의 여성 호르몬 작용을 억제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몸에서는 갱년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이 다한증, 관절 통증, 불면증, 감정 변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선생님, 몸이 너무 아픕니다. 약을 계속 먹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 역시 이 부작용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제가 처음 복용했던 약이 타목시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을 먹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증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다한증이었습니다. 정말 과장이 아니라 하루에 10번씩 옷을 갈아입어야 할 정도로 땀이 많이 났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땀이 나고 밤에도 식은땀이 너무 많이 나서 잠에서 깨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약을 정말 5년이나 계속 먹을 수 있을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호르몬 차단제인 레나라를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관절 통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손가락이 조금 뻣뻣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컵을 잡는 것도 불편했고 문을 여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젓가락질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비닐 장갑을 끼고 식사를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손가락 관절 통증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은 손가락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발목과 손등까지 통증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죠. 걷는 것조차 불편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부목을 대고 지내기도 했고요. 통증이 심한 날에는 목발을 짚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상태가 더 안 좋은 날에는 걸을 때 사용하는 보행 보조기 워커까지 사용해야 할 정도로 걷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일상생활이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힘든데 그래도 약을 계속 먹어야 할까?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최소 2년 정도는 복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2년 동안은 치료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작용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치료를 계속 이어가기를 권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다른 의사 선생님께도 의견을 구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는 제 상태를 보시고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면 중단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몸 상태와 삶의 질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재발 위험과 부작용을 함께 고려해서 치료를 서서히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호르몬 양성 유방암은 많은 분들이 착한 암이라고 알고 있죠. 실제로도 생존율 높은 편이고 다른 유방암에 비해 진행 속도가 비교적 느린 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암은 오랫동안 관리해야 하는 암입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수술과 항암 치료가 끝난 후에도 호르몬 치료를 오랫동안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치료는 단순히 약을 먹는 치료가 아니라 몸의 여성 호르몬 작용을 억제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부작용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힘든데 그래도 약을 계속 먹어야 할까? 사실 저 역시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치료를 얻는 것과 잃는 것을 계속 비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치료에는 모든 환자에게 같은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재발 위험을 줄이는 것은 분명히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정도로 부작용이 심하다면 그 또한 환자에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오래 먹는 것도 아니고 힘들다고 무조건 중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치료를 얻는 것과 잃는 것을 함께 비교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환자마다 재발 위험, 부작용 정도, 삶의 질, 이 세 가지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료에 대해서는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면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역시 호르몬 치료와 함께 발효 증류 한약과 생활습관 치료를 병행했었는데요. 부작용이 생각보다 크게 나타나서 결국 의료진과 상의 후 서서히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더욱 느낀 것은 치료는 무조건 많이 하는 것보다 나에게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암 치료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 치료 이후의 삶의 질과 건강관리, 환자 경험과 의료 현장에서 느낀 이야기들을, 이런 내용들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또 치료 이후의 삶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